오원춘, 이영학, 김성수, 고유정. 우리가 얼굴을 알게 된 범죄자들이죠.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요, 피의자 신상 공개 불가능한 거였어요. 3일은바의 뉴스를 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나운서 황지영입니다. 90년대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요. 이렇게 마구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뒤집힌 건 우리가 다 아는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영화로도 접해서 알고 있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분노한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를 조합해서 직접 가해자들을 추정하고 나섰죠. 싸이월드 파도 타기로 타고 단숨에 30여 명의 가해자 명단이 만들어졌고 인터넷엔 이들의 신상과 사진들이 쫙 퍼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피의자였다는 건데요. 피의자, 즉 법의 심판을 받기 전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죠. 온라인에 퍼진 명단 속에는 증거가 충분해서 범죄 사실이 거의 확실했던 피의자도 있었던 반면에 알고 보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됐어요. 게다가 경찰이 피해 여중생에게 인권 침해적 수사를 한 정황까지 나오자 결국 이듬해 피해자의 인권과 피의자의 인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만들어졌죠. 바로 이때부터 경찰이 마스크나 모자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관행도 생긴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년 뒤에 여론이 또 한 번 뒤집힙니다. 2009년 연쇄 살인마 강호순 7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 이런 흉악범들의 인권까지 보호해줘야 하냐 시민들은 분노했고 경찰이 아닌 언론에서 그의 신상을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공공의 알 권리 또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10년 드디어 만들어진 게 지금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기준들이 조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또 미성년자가 아닐 때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 필요한 조건이긴 한데 뭔가 좀 추상적이다. 이것 때문에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공개될 만한 죄명을 분명하게 명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내부 인원이 한 3분의 2고 한 3분의 1은 외부 의원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뭐 정신과 전문의나 뭐 심리학자나 종교인이나 무슨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법률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법적인 지식이 없이 본인의 직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언론에 나오면 하고 언론에 안 나오면 안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제도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비슷한 사건인데도 신상 공개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 종종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이 있다,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신상 공개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2일 뒤에 등산하던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김학범.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신상 공개가 됐단 말이죠. 자, 두 사건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그리고 살인 이러한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지만 신상 공개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생긴 지 올해로 꼭 10년. 우리를 경악해 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치열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일군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성착취방 사건만 해도 그렇잖아요. 누군 공개하고 누군 안 한다. 여전히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지금까지 3데이즈의 강정이었습니다.